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예보합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6개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제네시스인데요. 제네시스가요, 메르세데스 벤츠를 꺾고 4년 만에 국내 고급차 판매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요, 제네시스가 올 1월부터 7월에 국내 판매량은 6만 5천 대로 벤츠와 BMW를 앞섰다고 합니다. 벤츠는 4만 대를 판매를 했다고요. BMW 2만 약 3만 대 정도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하는데 같은 기간에 벤츠는 3%만 늘어났는데 그쳤고 BMW는 3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추세라면 제네시스가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벤츠와 BMW를 누를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제네시스는 브랜드 출범 다음 해인 2016년 6만 6천 대를 판매하면서 벤츠와 BMW를 앞질렀고요. 하지만 제네시스 이후 3년간 벤츠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는 BMW를 이어서 3위로 떨어졌고요. 지난해는 또 5만 6,800대를 팔리면서 BMW를 누르고 다시 2위에 올랐고요. 이제 신차급으로 달라진 G90이 팔리면서 좀 실적 개선을 주도했고요. G70도 또 17,0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벤츠는 크게 뒤처졌고요. 그랬던 제네시스가 올해 정상을 되찾는 원동력은 연이은 신차 효과인데요. 1월달에 벌써 브랜드 최초의 SV GV80이 출시되면서 올 7월까지 2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차량의 연간 목표가 2만 4천 대인데 벌써 목표에 발짝 다가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에 GV80과 G80도 미국에 출시 계획이라 하고요. 또한 이제 GV80보다 한 체급 작은 GV70과 그 다음에 G70 부분변경 모델도 현재 출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쌍용차 이야기입니다. 쌍용자동차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바로 중국 체리 자동차 지분을 가진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 오토모티브 홀딩스가요, 쌍용자동차 투자를 위한 인수 제안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만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오토모티브가 쌍용자의 대주주로 올라설 정도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지는 일단 미지수고요. 그래서 지난 20일 어깨가 금융권에 따르면요, 이 오토모티브가 쌍용자 투자를 위해 다음 달 중순에 이제 바인딩 오퍼 인수 제안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거점을 둔 자동차 유통업체로 창업 중인 볼보, 마츠다, 제기오, 랜드로버 등에서 부사장을 지낸 주커 헤일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일 회장은요, 중국 완성차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말에는요, 체리차의 SV 브랜드 반타스라는 를 미국과 캐나다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중국의 체리차가 이제 오토모티브 지분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한미 FTA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경영권을 인수할지 아니면 소수 지분 매각을 수준에 그칠지는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요, 지금 이 회사가 지난해 매출 규모가 2천만 달러, 약 230억에 불과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쌍용차를 인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토모티브가 체리차의 지원을 등에 얻거나 재무적 투자 등과 함께 자동차 경영권 인수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순이니까 그렇게 기다려보고 나온 대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버스 전문 기업인 바로 에디슨 모터스가요. 인도에 연간 2,000대 규모의 전기버스 생산 공장을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패키지된 배터리와 전기 모터 등을 가져다 인도에서 조립, 생산한 방식인데요. 에디슨 모터스에 이미 인도 현지 버스 공급 업체로부터 스쿨버스용 9m급 중형 전기버스 100대가량을 수주했고요. 이 업체로부터 매년 1,000대씩의 전기버스 공급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 인도법인은요, 인도에 연간 2,000대 규모의 조립 공장을 짓기로 하고요. 뉴델리 인근 및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 등과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한 접촉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체는요,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500억 루피, 하나로 79억 원을 들여서 7,900원을 들여서 투자할 계획이라고요. 일단은 1단계 공장 설립에 50억에서 70억 루피, 그러니까 약 790억에서 한 1,110억 원이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는 이제 100억에서 100억 루피, 그다음 3단계는 200에서 200억 루피 정도 이렇게 나눠서 3단계를 나눠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지로 지금 검토 중이라 하고요. 그래서 신설 공장에 5,000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에디슨 모터스는요, 진짜 국내 중소 중견기업급 이제 버스 전문 기업 업체고요. 이제 전기 버스를 만드는 업체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이 도로교통법 지난 3월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 운영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 4월 17일부터 도심 내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존 60에서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에서는 기존에서 40에서 30으로 하향 조정되며 내년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도시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제한속도 10km라도 줄여도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를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범 도입을 했는데요, 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가 감소했고요. 사망자 수는 63.6%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빠른 정착을 위해서 정부도 발효받고 나섰는데요. 이제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전면 교체하고 또 노면 표시를 새로 표시하는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뭐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이제 경제속도 60에서 80보다 현저히 낮다는 의견, 또 현실적으로 지키기엔 너무 낮은 제한속도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아까도 했지만 낮은 인지도에 대한 우려도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이 5030 속도 관리 구역에서는요, 무인 과속 단속 장비를 이용해 단속을 3개월간 유예해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라 하고요. 마지막 한 달 동안요, 교통법 교육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정책 홍보에 적극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도로교통공단과 그 다음에 우아한 청년들, 바로 배달의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이제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은요,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체 참여 기간으로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따라 증가하는 이륜차 배달원의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 시행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은요, 우아한 청년들과 MOU를 맺고요, 배달업 종사자 교육을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수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영상물 제작 홍보 활동 등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아한 청년들 소속 배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단은요, 교육을 진행하고요, 이륜자동차 이용한 직업 운전, 그 다음에 교통사고와 차량 운행 특성, 안전운전 방법, 위험사항, 이륜자동차 안전 가이드 등의 과목을 중심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양기관은요, 지난달 30일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배달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이론교육 1시간과 주행 실습 3시간으로 구성된 시범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기관은요, 연대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요, 연말에 교통안전 교육 전후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증강 여부 등 교육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최근 온라인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배달 운행 중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PM은요,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은요, PM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용 안전 우려와 공유 PM 등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PM을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 통과 목표로 지금 이 제정을 추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한편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PM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초중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또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PM의 제원 및 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PM의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티토리 빠방과 파티 유튜브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디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